어제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. 아,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싶은 생각 드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사실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지난주에 너무 좀 달달했던 시장들이 많았잖아요. 네. 딱 탄핵 가결 나오고 나서 원래 K 증시가 이랬지라는 느낌이 들 만큼 이번 주는 다들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니까 막 더 치고 올라가겠지.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 장을 딱 만났는데 월요일 장부터 시초에만 잠깐 올라가 그다음부터 오늘까지 거의 쭉 계속 조정이 지속됐던 시장이었거든요. 자, 이게 사실 뭐 그런 이유는 그렇죠. 뭐 미국이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이제 앞으로 당분간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환율이 올라갔다. 그래서 국내에서 뭐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을 했다. 뭐 그래서 빠졌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많이 갖다 붙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FOMC 회의에서 금리 이번에 인하를 했고 내년부터는 당연히 제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어도 당장의 인하보다는 내년 초에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자,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빨라지기보다는 이제 상황을 보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얘기고 사실 이거를 시장이 예상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.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막 크게 폭락을 한 게 아닌데 유독 국내 증시가 하락폭이 컸죠. 자,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 없을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국내 증시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악재가 합쳐져서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지난주에 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그럼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야를 한다던가 뭐 조기 퇴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탄핵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? 뭐 다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법정 다툼을 통해서 이제 탄핵에서 뭐 자신의 의견을 보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다툼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시장에 던져줬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탄핵 속도가 되게 늦춰질 수 있겠는데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탄핵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이제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생기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해소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실망감 때문에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뭐 하야 혹은 뭐 자진 사퇴, 조기 사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더라면 사실 이번 주 국내 증시 나쁠 건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. 좀 길어질 해소는 결국에 되겠지만 좀 길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좀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도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사실 좋은 얘기와 좀 나쁜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여쭤봤거든요. 어떤 얘기부터 해주면 좋을까요? 하니까 아무래도 좀 나쁜 얘기를 먼저 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일단 차트를 보고 추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어찌됐든 주가는 뭐 여러분 막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. 큰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. 상승 추세, 하락 추세, 횡복 추세. 이 세 가지 추세 안에서 보통 주가는 움직이게 되고 이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고점과 눈에 보이는 저점을 연결하시면 대략적인 추세가 보일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선 두 개를 그으면 지금 국내 증시는 이런 식으로 일정 수준의 고점과 일정 수준의 저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 월요일이 사실 이 우하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. 자,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. 만약에 근데 윤 대통령이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에 2,500선을 돌파하면서 우하향 추세선을 끝냈을 것 같은데 이제 법적 다툼을 예고를 하면서 이제 우하형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만한 재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.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금방 끝나겠구나 이게 아니라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생겼거든요. 그 상황에서 미국 증시도 우상향 추세선 상단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번에 우하형 추세선 상단을 돌파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주가는 이 추세선 상단과 하단 사이를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음 목적지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? 다음 목적지는 이 정도 라인,
뭐 이게 급격하게 빠지거나 완만하게 빠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등장하지 않는다.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2300선 라인까지도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2300 라인? 와, 근데 딱 뭔가 보이죠? 이제 아마 저랑 같이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여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. 근데 체스님이 그때 2300 한 50에서 그 정도 찍으면 반등 한번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2300에도 갭자리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도 가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잖아요. 네. 가겠죠. 근데 이번에 갈지 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 과거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전에 우하향 추세를 할 때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냥 외국인들은 팔았고요. 삼성전자는 계속 빠졌고 환율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 증시랑 완벽하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증시, 우리나라 경제에 특별한 그 악재라는 게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풀 수 없는 숙제처럼 느껴졌어요. 원인을 알면 이 원인이 해소되면 결국엔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 전략을 잡고 버티면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것도 결국엔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라는 말,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얘기잖아요. 근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명확한 악재가 존재를 하거든요. 명확한 악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빠진다는 건 그 악재가 해소의 기미만 보여줘도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다는 거라서 일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아진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도 없이 여기까지 빠졌으면 도대체 이걸 왜 빠지는지 이유를 당최 몰랐을 텐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해소되면 결국엔 이 우하향 추세를 끝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희망의 끈이라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번에 지금 최근에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보통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. 자,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하는 날이긴 했거든요.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하는 날에서 이제 전날 또 이제 하필 미국 증시가 또 혼조세를 보이고 또 빠지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괜한 우려로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과한 하락이라고 좀 느껴집니다. 이 정도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이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뭐 2430선 위로까지만 이제 월요일 증시가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N자 패턴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자, 게다가 지금 여기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장이 빠질 때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이 목요일 날 시장이 빠질 때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자, 그럼 결국에 이 갭자리까지는 어차피 다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만약에 월요일 날 증시에서 시장이 2430선으로 올라가고 뭐 다음 주 뭐 크리스마스 전에 2450선 위로 재차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 상단 그러니까 추세를 바꾸기 위한 재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2430 회복했다 그러면은 조금 연말 증시를 연말 연초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.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도 2430을 회복하지 못하고 뭔가 좀 시장이 빌빌거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2300선까지도 시장이 하락할 수 있음을 염두하시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섣부르게 추매하면 안 되겠죠. 내 종목이 아무리 괜찮고 멀쩡한 종목도 시장 지수가 빠지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. 같이 빠지지. 자,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월요일 날 2430 올라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2430 회복 못하면 2300부터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. 그럼 내가 지금 얼마 없는 현금은 좀 기다렸다가 2350포인트 아래에서 사용을 해야겠다.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실망감 속에서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흔들리고 힘들었습니다. 최악의 경우 코스피는 2300선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명확한 악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악재가 해결되면 충분히 우하향 추세는 끝낼 수 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2430선 위로만 올라주면 그때부터 시장은 N자 패턴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 주셨거든요. 월요일 우리 시장의 흐름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